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도체 물리 1에서 배웠었는데 반도체 다이오드 배웠었는데 이번엔 트랜지스터, 네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축전기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코일도 배웠었죠. 이번엔 축전기에 대해서 한번 그 솔레노이드 배웠다면 이번엔 축전기라고 하는 이 전기 소자들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네 PN 반도체에 P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추가하여 만든 소자, 즉 반도체 3개를 붙인 거예요. 종류는 PNP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이오드에서 순방향, 역방향 전압 얘기했던 게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래서 기호로도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혹은 어느 방향이 순방향인지 등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그 세 개의 단자를, 세 개의 그 반도체에 붙어 있는, 각각에 붙어 있는 단자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베이스는 두께가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매우 얇게 제작해요. 그리고 이미터와 베이스가 순방향이 되도록 베이스와 이미터가 아니죠. 베이스와 컬렉터가 역방향 전압이 되도록, 네, 컬렉터가 역방향 전압이 되도록 걸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컬렉터, 네, 컬렉터가. 자, 트랜지스터 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스위칭 작용이 돼요. 다이오드에서도 일부 전압은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전류가 위아래로 계속 바뀌는 교류 전원인 경우에, 신호가 교류 전원인 경우에 한 방향의 전류만 흘렀었는데 뭐 스위칭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 지금 이미터와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스위치를 닫게 되면요, 그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이미터 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스위치 열으면은 지금 베이스와 컬렉터에 걸려있는 전압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죠. 즉 컬렉터의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베이스의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폭 작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확산된 이미터의 전자 중에 일부는 양공과 함께 소멸됩니다. 네. 지금 여기 스위칭 작용에서는 지금 PNP 트랜지스터 썼고, 증폭 작용에서는 NPN 트랜지스터 썼는데 마찬가지예요. 베이스로 확산된 그 이미터의 전자 중에, 이미터가 지금 그쵸, N형 반도체죠. 여기서는 전자 중 일부는 베이스에 있는 P형 반도체인 베이스에 있는 양공과 같이 소멸됩니다만, 양공이 P형 반도체, 그러니까 중간 베이스가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대부분 그 뭐냐,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서 컬렉터로 이동해요. 즉 베이스에는 작은 전류가 흐르지만 컬렉터에 아주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걸 증폭작용이라 하고, 이때 전류 증폭률은 베이스 전류 대비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즉 컬렉터 전류 분의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로서 정의가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느끼셨다시피 전압이 계속 적절하게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전압이 만약 걸려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이미터와 베이스에 걸려있는 전압이 0이라고 하면 입력된 교류 신호에 플러스 신호만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신호는 통과하지 못하죠. 다이오드처럼. 하지만 바이어스 전압이 있으면, 이미터와 베이스에 걸려있는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과 같다면 플러스 신호는, 그러니까 입력된 신호 중에 플러스 신호는 바이어스 전압에 플러스 돼서, 그리고 마이너스 신호는 바이어스 전압에 마이너스가 돼서, 즉 위아래 모든 전류가, 모든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모두 다 출력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증폭 회로에서 바이어스 전압은 베이스의 전압이 2m의 전압과 베이스 2m에 같이 걸리는 전압 두 개 합한 거, 그리고 컬렉터의 전압은 2m에 걸리는 전압과 컬렉터 2m에 걸리는 전압 합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나눔으로써, 나머지 저항들을 통해서 전압을 나눔으로써 바이어스 전압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임의대로. 그래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작다면 컬렉터에 흐르는 전압을 R1 대 R2로 분할할 수 있고요.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압이 R1 더하기 R2 분의 R2 컬렉터에 흐르는 전압이 되는 R1과 R2를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R 2m의 저항이 2m 연결된 저항이 2m에 흐르는 전류분의 뭐 전압이겠죠. 예. 이게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분의 2m에 흐르는 전압과 비슷해지도록 그리고 컬렉터에 연결된 저항이 그 컬렉터에 흐르는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압 빼기 컬렉터에 걸리는 전압으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로 또 나눠질 수 있도록 컬렉터에 연결된 저항과 2m에 흐르는 저항을 선택하고 또 각각 베이스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되도록 또 조건이 만족되도록 R1과 R2 저항들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 2m 베이스에 같이 걸리는 이 전압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호들까지도 나중에 읽어볼 수 있다. 굉장히 말이 헷갈리네요. 선생님도 지금 얘기하면서 2m 베이스 컬렉터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일부러 IC, IP 이렇게 말해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름에 친숙해지시라고 좀 더 말을 많이 했고요. 자, 또 다른 소자 축전기입니다. 평행한 두 금속판을 연결하면 얘네는 연결되어 있지 않죠. 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쭉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이에 전하가 모아집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장치고요. 전하를 모으는 충전 과정과 그리고 저장되어 있던 전하를 방출하는 방전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전하량은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를 전기 용량이라고 하고요. 유전율 곱하기 사이 간격 D 분의 이 금속판의 넓이 S로서 정의됩니다. S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금속판의 전원의 전압과 같은 전이차 전압이 형성될 때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각각 저장되고요. 완전히 충전된 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두 금속판 사이 균일한 그 전기장을 형성하죠. 완전히 충전된 후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네, 저항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보겠고요. 그리고 그때 전이차는 전기장 곱하기 사이 간격으로서 계산됩니다. 다만 아까 유전율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유전율, 유리, 종이, 나무, 플라스틱 같은 부도체들을 여기다 넣게 되면요. 유전 분국, 앞에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할 때 얘기했던 유전 분국에 의해서 전하가 커집니다. 더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 우리가 유전상수라고 부르는 값을 곱해준 것으로 나타나지고요. 그때 축전기의 전기 용량 역시 유전율 대신에 유전상수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로서 우리가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평행판 축전기에서 급한 간격이 변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스위치를 열고 충전기 급한 간격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이미 열어버렸으니까 전하가 이미 열어버렸으니까 전하가 더 충전되지 않아요. 충전된 전하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전기장도 일정하겠죠. 전하가 일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급한 간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이차가 늘어나게 되고요.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계속 이제 충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축전기의 급한 간격을 증가시키면 전이차는 일정한데 간격이 늘어남으로써 전기장이 줄어들고 전하량도 줄어듭니다. 즉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전기 에너지 이때 충전 시 모이는 전기 에너지는 전하량에 비례해서 전이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면은 옆에 있는 그래프처럼 비례 관계가 그려져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그 아래 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U라고 표현하면은 2분의 QV로서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때 Q가 CV이기 때문에 2분의 1 CV 제곱 혹은 2분의 1 C분의 Q 제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축전기는 어디서 사용되느냐?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는 전기장 저장 장치로서는 에너지인가 전기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는 전기장 저장 장치로서는 카메라 플래시 혹은 자동 재세동기, 그러니까 지금 심장 충격기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에너지를 막 저장했다가 한 번에 탁 방전시키는 거죠. 컬렉터 차이로서 뭐야 갑자기 막 헷갈려. 막 반도체에서 컬렉터 2m 베이스 얘기하다가 다시 또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전기 용량 차이로서 활용한다면 키보드, 콘덴서 마이크, 터치 스크린들 다 누르면서 이 각 금속판들의 간격이 변하게 되고 그로써 이제 충전되는 전하량이 방전되거나 늘어남으로써 혹은 전이차가 더욱더 벌어지거나 줄어들면서 그 전기 신호를 읽어서 또 사용하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기소자 두 가지 배우면서 굉장히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네요. 다이오드 반도체에서 확장돼서 트랜지스터 얘기하면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계속 얘기하고요. 축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전기소자, 예, 전하량을 저장시킨 전기소자.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우리가 또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 왔던 얘기가 또 반복되네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기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속 보던 축전기, 솔레노이드, 자기장 이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이제 또 전자기 유도는 아니구나. 잠깐만.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유전체로 인한 유전 분국은 전자기 유도가 아니죠. 정전기 유도죠. 이 명칭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이제 전자기 유도로 가고요. 또 이런 소자들이 이용해서 사용하는 또 그 신호 체계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텐데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시고요. 선생님도 지금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용어가 막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꼼꼼히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자기장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해볼까요? 어디부터 볼까요? 네.